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93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요. 좀 말이 좀 긴 문제가 많았죠. 1번, 2번 같은 경우 상당히 길었던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는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선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이 이번 기회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고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요. A의 사안에 대해서 B와 같이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다. B의 검토 의견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A 사안. 대통령은 금융실명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긴급지정 경제 명령을 발하였다. 국가긴급권에 해당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갑소유 주식 시가가 폭락했다. 금융실명, 국가긴급권의 발동은 통칭이죠. 긴급지정경제명령 발동은 통칭이라고. 그래서 B 읽어보니까요. 비록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국가적용, 즉 통치행위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면 사법심사할 수 있다 그랬죠.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이고요. 동그라미 2번. 과거에 한국방송공사법은 TV 소신료의 금액을 국회 결정이나 관여 없이 한국방송공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TV 소신료의 금액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죠. 그러니까 법률의 근거를 둬야 되는 거죠. 비검토 의견.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국방송공사법에서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 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 금액을 결정하게 하면 법률 유보 원칙이 위반되고, 또 여러분 어떤 판례가 있어요. 다만 수신료 부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 유보가 불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갑은 구청장 X에 대해서 재량행위인 건물의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거부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웃에 사는 을은 동일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X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 갑은요, 행정의 자기구속성 위반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갑은 X행정청이 증개축 허가,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그러니까 행정법 일반 원칙으로 치면요, 신뢰 보호 원칙과 평등 원칙이 위반돼서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죠. 동그라미 4번이요. 이 사안. X 노지사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원가 상승을 가져오고 원가 상승은 수출 경쟁력의 악화를 가져온다고 판단해서 4년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갑은 물품의 가격 정책에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도세가 잘 거두어지지 않자 X 노지사는 세법에 따라 갑에게 4년분, 과거에 4년 6개월 동안 한 번도 부과 안 했던 걸 한꺼번에 몰아서 부과했단 말이죠. 이건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죠. 이때 여러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어요.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어때요? 앞으로 부과하는 건 상관없어요. 원래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다. 그럼 앞으로 부과하는 건 가능하지만 과거 이미 부과하지 않았다. 그럼 비과세 관행에 대해서 비과세 관행이 뭐라고? 공적인 견해 표명이죠.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은 보호받아야 돼요. 문제 2번이요. X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이게 노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이었을 거예요.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시행령까지는 법규명령이죠.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요. 그런데 노령수당의 지급 기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해서 노인복지 등을 참작해서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복지 지침 정했거든요. 70세 이상의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노인복지 지침을 정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69세인 노인 갑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돼 제시될 수 있는 견해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해당 사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동그라미 3번이죠. 이 노인복지지침은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것과 결합해서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일단 여기까지 맞는 말이죠. 법령 보충 규칙이란 얘기죠. 그런데 이 해당 노인복지 지침이 어때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죠. 노인복지법 및 시행령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그러니까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노인복지 지침에서 70세 이상으로 바꿔버리는 바람에 상위법에 위반된다고요.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규 명령으로 성질을 가질 수 없죠. 일단은 법령 보충 규칙에 해당하는 건 맞는데 상위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 지침에 따른 제외 처분은 위법한 거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정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이니까 위법하다. 동그라미 4번이요. 동그라미 3번 살펴보고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법의 형식. 그러니까 법률이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 있다는 건 예시에 불과하죠. 그래서 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행정규칙에도 위임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은 국회 입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행정규칙에도 위임을 할 수 있고 행정규칙에 위임하게 되면은 그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성을 가진다는 얘기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규제 기본법에서는요. 행정규칙에 위임을 할 경우에도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고시 등으로 즉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말이 뭐예요?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다.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 명령을 인정한 것을 평가할 수 있고 이 행정규칙의 형식의 법규 명령이 뭐예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원단을 치고 동그라미 2번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원단을 치세요. 이 말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왜?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서로 방향이 반대다 보니까 용어가 섞여버려. 헷갈리기 때문에 어떤 말을 잘 써요.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잘 쓰는 건 맞아. 그런데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는 말을 잘 쓰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는 게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라고요. 두 개의 표현이 같은 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4번이요.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 사무처리 규정 이게 뭡니까?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죠. 그러니까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대외적 구성력을 가진다고요. 그리고 우리 문제 2번에 따르면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라고도 부르지만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3번 넘어갈게요. 전통적인 견해에서 허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허가는 일반적 금지 해제죠. 자연적 자유회복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명령적 행정이죠. 명령적 행정이가 뭐가 있어요? 하허면이잖아. 동그라미 2번이요. 허가는 근거법상의 금지를 해제하는 효과만 있을 뿐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죠. 타법에 의한 금지까지 해제하는 효과가 있으려면 뭘 해야 돼? 인허가 의지를 해야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이미 허가한 영업시설과 동종의 영업허가를 함으로써 기존업자 영업이익에 피해를 발생했다. 근데 기존업자는 자신의 독점적인 이익의 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허가이기 때문에 허가받은 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허가를 받지 않고 행한 영업행위는 행정상 강제집행, 제재는 받을 수 있지만 행위 자체의 법률적인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뭐 생각하면 돼요? 무허가 노점상 생각해보면 되는 거죠. 무허가 노점상에서 물건 팔았어요. 물건 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물건값 지급해야 돼요. 왜? 무허가 노점상의 경우에도 해당 영업의 사법상 효력은 유효하거든요. 문제 4번이요. 행정행위의 직권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거 쟁송 취소 진행 중이죠. 그런 경우에도 부가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 직권 취소할 수 있단 말이죠. 쟁송 취소 진행 중에도 직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 취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쟁송 취소는요. 소의 이익 금결로 각하가 돼요. 동그라미 2번 어려웠어요. 오른쪽 쭉 가시면요. 수익적인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 언더란 처분서 이거 뭐야? 이익형량 하란 얘기야. 그런데 취소송에 의한 행정처분 취소는 뭐예요? 쟁송 취소죠? 쟁송 취소는 여러분 이익형량 안 합니다. 쟁송 취소는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을 하는 게 아니라고.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은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하는 거예요. 행정청이. 그러니까 행정작용의 경우에 공익과 사익 간의 비교 형량을 하는 것이지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럼 법원은요. 당해 처분의 위법성 여부만 판단합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뭐요? 처분청이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이라는 게 당해 처분이 이를테면 위법하다는 얘기죠. 이때 이해관계인이 직권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죠. 직권 취소 신청권은 없어요. 만약에 직권 취소 신청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직권 취소 신청했다가 거부당하면 거부 처분 취소송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문제가 되어버려? 제소기간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위법한 처분이긴 해. 상대방이 제소기간 90일 놓쳤단 말이야. 놓친 다음에 직권 취소 신청하고
거부당하면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한다? 그러면 제소기간 90일이 의미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권 취소 신청권 인정 안 한다?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분은 공부 좀 더 하세요. 공부 더 하라는 게 공부가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해당 교재의 해당 부분, 기본서 해당 부분 찾아보시라고요. 동그라미 4번이요. 국민에게 일정한 이익이나 권리를 취득하게 된 종전 처분의 하자나 직권 취소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입증 책임. 무슨 뜻입니까? 당의 처분을 취소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취소하겠다라고 누가 주장해요?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은 왜 취소하는지에 대한 증명 책임도 행정청에게 있는 거죠. 4번에 해당하는 코멘트 한번 보세요. 제가 적어놓은 거 보니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니까? 지금 당의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누가 주장해요? 행정청이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증명도 행정청이 해야 된다. 5번 문제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4번도 정리를 해야 되지만 5번도 잘 몰랐던 부분은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형상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또는 효력 유무 또는 부인이 선결 문제가 되었을 때 이때 법원이 뭡니까?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동그라미 1번이요. 보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선결 문제는 뭐예요? 처분의 위법성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여부죠. 처분의 효력 여부. 하자가 취소서이면 무슨 력이 인정돼요? 공정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먼저 무슨 판결 받아와야 된다? 취소 판결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동그라미 1번이요. 처분의 무효를 이유래. 그럼 무효 사유는 해당 민사법원이 선결 문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동그라미 2번이요.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하던 을이 무허가 영업을 한 죄로 기소되자 그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음을 들어서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 형사법원 얘기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언더라인 쳐볼게요.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음. 여러분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는 얘긴요. 행정법원에 의해서 취소 판결 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어때요? 일단 유효한 취소 처분이에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일단 유효한 영업허가 취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다. 이건 무허가 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어떻게 돼요? 인용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 비로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동그라미 3번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죠.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처분의 효력 유무가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민사법원은요. 무효 사유뿐만 아니라 취소 사유도 판단할 수 있죠. 한편 동그라미 4번은 명령 위반죄죠. 명령 위반죄는 쉽게 생각합시다. 위법한 명령은요. 무효 사유이건 취소 사유이건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당 명령 위반죄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형사법원이요. 해당 명령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동그라미 2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달아놓은 코멘트 다시 한번 보세요. 6번이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 언더라인. 과태료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우선합니다. 이게 여러분 해당 어떤 게 질서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지 그리고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예컨대 과태료 액수가 얼마인지 이거는요. 개별법 개별 조리에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모텔에서 일회용품 주는 거 있죠. 이게 서울에 있는 다른 지자체들은 다 모텔에서 일회용품 주면 규제를 했는데 서울 중구랑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만 규제 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중구는 명동이 있죠. 명동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잖아. 이 특급 호텔에만 투숙하는 게 아니라 모텔 뭐 그 밖에 등에 투숙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단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야 대한민국은 모텔 호텔에 일회용품도 없다 얼마나 짜증나겠어. 그렇기 때문에 모텔 호텔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모텔 호텔에서 일회용품 규제해도 제공해도 규제 안 했단 말이에요. 송파구도 마찬가지였고 이렇게 실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뭐 법률 조례마다 달리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는 통일적으로 규율해야 돼. 예컨대 과태료에 대한 그 이의제기 기간이요. 질서 위반행 규제법이 60일이잖아요. 만약에 개별 법률이나 조례에서 어딘 30일, 어딘 20일, 어딘 90일 그래봐. 그럼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의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은 세 번 실에 가산금이라고 나왔죠. 가산금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연이자죠. 지연이자. 지연이자는 기간 도과하면 기계적으로 발생합니다.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게 되면요.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100분의 3에 이건 해당 지연이자율이죠. 100분의 3이라는 이유를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징수해야 된다는 얘기요. 가산금이 지연이자라는 거 알아둡시다. 가산세는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가산금은 지연이자. 동그라미 3번이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 절차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죠. 그리고 법원이 과태료 액수를 다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왜? 이의제기하면 곧바로 효력을 상실하니까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태료 재판이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있으니까 항고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분성이 없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안 하죠. 여러분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을 요구해요. 7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민간기업을 토지 수용의 주체로 정한 법률정 산단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법률이요. 포항에서 포스코가 울산에서 현대자동차가 산업단지를 조성한단 말이에요. 공공필요 있어 없어? 이쪽 국가기관 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민간기업도 토지 수용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 가격이 당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보다 낮다는 것만으로 보상의 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보상 가격은요, 토지보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는 겁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보다 수용 보상금이 높은 경우가 많기 대부분이겠지. 왜? 시가에 비추어서 계산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개별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토지보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산했으면 적법한 겁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서 발생한 개발이익. 이거 뭐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그죠? 이건 보상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지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반영하지 않아요. 동그라미 4번이요. 토지 소유주가 수용 재결 자체를 다투려는 게 아니라 보상금의 액수를 다툰단 말이죠. 그럼 보상금의 증액 소송이죠. 이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이기 때문에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8번이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재결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결 고유한 위법은 주체 형식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상 위법도 있는 거죠. 뭐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연탄 공장에 대해서 영업허가를 했더니 인근 주민이 영업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 인용 재결 나왔단 말이죠. 그럼 연탄 공장 주인은 다퉈야 되겠죠? 법원에다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서 취소소송 제기하면서 해당 인용 재결이 잘못되었다. 인용 재결의 내용상 위법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거부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신청권은 법규상 신청권뿐만 아니라 조리상 신청권도 가능하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구할 수 있는 권리. 구주민등록법에서는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법규상 신청권은 없죠. 하지만 조리상 신청권은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법규상 신청권으로 바뀌어놨어요. 동그라미 3번이요. 환경영향평가 대상자 밖의 주민이란 말이죠. 자신에 대해서 수인 한도,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환경 피해를 입었으면 입증하면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죠. 대상지역 안의 주민의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이 추정되죠. 대상지역 밖의 주민은 법률상 이익은 추정되지 않지만 스스로 입증하면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했어요? 빨래 들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집 빨래 들고 가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잿가루가 묻어있다. 내가 피해를 본다. 라고 입증하면 되는 거죠. 동그라미 4번이요.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 90일, 있음날 1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자, 9번이요. 항고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단 말이요. 그럼 법원이 알려줘야 되겠죠. 지금 피고 잘못 지정한 것 같다. 잘못 지정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꾸세라고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 바꿔주진 않아요.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 경정하지는 않지만 피고 경정하라고 석명권은 행사해야 돼요. 석명권이 뭐예요? 이게 한자 뜻풀이 해보게 되면 풀석자, 밝을 명자, 권한 권자거든요.
해석하다 할 때 해석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복잡하고 그 어려운 내용을 국민들은 잘 모른단 말이지. 근데 판사는 잘 알겠지. 그러니까 복잡한 것은 풀어서 밝게 해주란 얘기죠. 지금 피고 잘못 지정했습니다. 이때 피고는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으로 바꾸세요. 이렇게 알려주란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심판위원회가 1천만 원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 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거 그 감액경정 재결이죠. 이때 소송의 대상은 뭡니까? 변경된 원처분이 되는 겁니다. 재결에 의한 감액처분, 재결이 대상이 아니라 이거 쉽죠 여러분. 감액경정의 소송 대상은 뭐요? 변경된 원처분이고 증액경정의 대상은요. 증액경정이고 큰 걸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금액이 커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그라미 3번이요. 초등학교의 공용 PDF, 두밀분교 폐지조례였죠. 이 조례를 대상으로 관할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때 피고는 조례안을 의결한 지방의회가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단체장이 피고가 되는 거죠. 왜? 조례 경우는 여러분 의결했다고 곧바로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공포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공포된 시점이죠. 트리거, 방아쇠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성을 발생시키는 트리거 방아쇠는 뭐였어요? 지방의회 의결이 아니라 단체장의 공포죠. 동그라미 4번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이거 재결주의가 적용되죠? 위원회의 재결인데 이때 피고는 종로위원장이 된다는 거. 예, 중앙노동위원회만 그래요. 그다음 10번이요. 공직의 처분성 물어보고 있네요.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이요. 지적공부소관청이 지목 변경 신청을 반려 거부했어. 그럼 지목, 땅의 사용 목적이 변경되지 않았죠. 그럼 변경된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잖아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는 거죠. 니은, 기획과 같은 논리죠. 건축물 대장소관청이 용도 변경 신청을 거부했어. 그럼 내가 변경하려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지잖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죠. 디귿죠.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했대요. 여러분 소유권 등기할 때 필수 첨부 서류가 토지대장 등본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대장 등본 첨부 안 하면요 소유권 등기 안 해줘요. 토지대장을 말소해버렸대. 그럼 토지대장 등본이 나올 수가 없죠. 소유권 등기를 못하게 하잖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 미치죠. 처분이죠. 리을은 소유자에다가 언더는 친되겠죠. 소유자는 여러분 대장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에 잘못 기재가 돼 있다고 할지라도 등기부에 기재가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장상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했다고 할지라도 처분성이 없어요. 그다음 미음이요. 건물 등재 대장 소관청이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에서 삭제했다. 공적 장부죠?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 등재하거나 삭제하는 거.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등재하거나 삭제하는 게 뭐예요? 공증이죠.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미음이 원칙이고요. 기억니은 디귿이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증의 처분성은 여러분들이 보는 어떤 기본서를 보더라도 다 정리돼 있고 제가 보는 책에는 뭐 더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증은 원칙적으로 처분성이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한편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 개개의 사안 스토리를 떠올리면 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목 땅의 사용 목적이 임야란 말이죠. 그럼 펜션 건축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펜션 건축하려면요 지목이요 임야에서 대지로 바뀌어야 돼. 대지로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했는데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은 펜션 건축이 불가능해지니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사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해설하고 나니까 생각외로 좀 까다로웠던 게 좀 있었네요. 5번도 까다로웠고 4번도 까다로웠고 그 밖의 경우도 까다로운 선지들이 좀 있었거든요. 정리 꼼꼼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히예요, 꼼꼼히요. 잘 모르겠다. 아는 분들은 카페에다 좀 올려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